김문수 장관이 그런 얘기를 했잖아요. 이승만 박정희가 진보다 이런 얘기도 했고 중도 확장성 부족하다는 비판에 대해서도 누가 중도인지 모르겠지만 내가 가장 밑바닥부터 해온 사람이다. 또 이런 얘기를 했어요. 우리 그 김한규 의원이 보시기에는 국민의힘 내부의 어떤 이 탄핵 찬성파 반대파 이렇게 이제 경선을 만약 하게 될 텐데 이걸 어떻게 전망을 하세요? 이 싸움을? 지금 분위기 봐서는 저희는 이해하기 참 어렵지만 예. 김문수 장관이 상당히 유리한 구조가 아닐까 예. 싶은데요. 그래도 저는 국민의힘이 이제 정상적인 판단을 한다면 오히려 지금은 밖에 있는 한동훈 대표에게 기회를 주지 않을까. 그게 이번 대선에서 혹시 국민의힘이 지더라도 미래를 위해서는 또 장기적으로 국민의 지지를 받고 다음 지방선거 총선을 위해서는 제가 봤을 때 그런 전략적 선택을 하지 않을까라고 걱정을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저희가 봤을 땐 김문수 장관이 후보가 되면 오케이라 말씀이죠? 아니 뭐 오케이라기보다 어느 분이든 다들 다 이제 정치 경험이 풍부하신 분들인데 아무래도 선거는 자기 당의 지지자가 아닌 다른 분들까지 공감할 수 있는 이야기를 하느냐의 문제인데 김문수 장관이 서민과 약자를 위해서 일했던 건 정치권에 들어오기 전에 얘기인 거죠. 노동운동을 많이 했었지만 그런 성과로 정치인이 됐으면 그걸 이어갔으면 지금도 그 얘기를 할 수 있을 텐데 지금 예를 들어서 뭐 노조에 대해서도 손해배상 폭탄이 특효약이다 뭐 이런 얘기를 노골적으로 하시는 분인데 이분들이 이런 분이 노동자분들의 지지를 얻을 수 있을까? 저는 그렇지 않다고 생각하고요. 한동훈 대표가 지금 책을 내는 내용들을 보면 약간 기존의 이제 민주당 지지자들의 정서에 맞고 지금 출판사도 그렇죠. 지금 특정 출판사인데 네. 그냥 민주당 정치인들이 다 주로 책을 내는 출판사거든요. 그래서 제가 봤을 땐 오히려 좀 확장성을 고려해서 이런 행보를 하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저는 당연히 이번 조기 대선에서는 저희 당이 새롭게 국정 운영을 할 수 있는 기회를 가져야 된다고 생각하지만 우리 사회 정치 발전을 위해서 제가 뭐 완벽하게 뭐 좋아하진 않지만 그래도 김문수보다는 한동훈 대표가 되는 게 바람직하고 저는 보수가 그런 약간 전략적인 판단을 하지 않을까 그런 우려를 갖고 있습니다. 네. 제가 출판사 얘기 좀 드려야 되겠는데 확장하기 위해서 출판사를 민주당 분들이 많이 책을 냈던 출판사를 선택이 절대 그게 아니고 그 출판사에 박형준 시장이라든지 부산시장이라든지 조은희 의원 뭐 조선일보 기자들 정의와 국회의장 이런 분들도 책을 출판을 했어요. 그러니까 뭐 그 출판사가 민주당 계열 분들만 주로 이용하는 출판사다 그런 식으로 말씀하시는 거는 사실관계가 다르다는 말씀 드리고 김문수 장관 같은 경우에 그럼 갑자기 이렇게 뜬 이유가 뭐냐 제가 볼 때는 윤 대통령 탄핵이 진행되는 과정에서 윤 대통령을 대체하고자 하는 윤 대통령에 대한 어떤 아쉬운 마음 지키고자 하는 마음이 그대로 김문수 장관 현 내각의 구성원이 김문수 장관에게 투사된 게 아니냐 이렇게 봅니다. 그분조차도 본인도 이렇게까지 지지율이 나오는 상황을 이해를 못하겠다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그래서 이 상황이 만약에 탄핵이 이용될 경우에 저는 많이 바뀔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기준점이 바뀌기 때문이에요. 저희 당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조기 대선이 만약 있을 경우에 어떤 분이 저희 당의 대선 후보 레이스에서 유리할지 여부는 지금으로서는 알 수 없다. 그런데 많이들 준비하고 계신다. 이 정도로 정리하고 싶습니다. 저도 뭐 그 공감하는 부분인데 지금은 탄핵 심판이 진행 중이라서 윤석열 대통령을 지키려는 보수층들이 많은데 막상 헌재의 결정이 되면 그분들도 뭐 이제는 따라야 되고 대선 준비를 해야겠다라고 생각하면 윤석열 대통령이 저는 잊혀질 거라고 봅니다. 박근혜 전 대통령이 탄핵 심판 이후에 형사사건에 대해서는 국민들의 관심이 확연히 떨어졌거든요. 그러다 보면 김문수 장관에 대한 지지도 따라서 많이 약해지지 않을까 뭐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여권 내부에서는 저희가 이제 오세훈 시장 얘기를 안 했는데 이 이준석
의원하고의 어떤 개인적 친분이라든가 서울시장 선거 과정에서 인연 뭐 이런 것 때문에 오히려 오세훈 카드가 이재명 어떤 후보의 맞상대로 최적이 아니냐라는 얘기도 있더라고요. 예, 당내에서 그렇게 예. 보시는 분들이 많죠. 예. 어느 정도 오세훈 시장이 당 지도부와 관계가 나쁘지 않고 또 많은 유력 주자들 중에서는 그래도 가장 중도 확장성이 크다고 인정받기 때문에 또 오세훈이라는 그 어떤 브랜드 파워가 상당하다 이렇게 볼 수가 있어요. 근데 여기서 중요한 거는 그럼 이재명 대표랑 딱 두 분을 놨을 때 예. 이재명을 상대해서 이길 수 있는 파괴력이 있느냐, 그만큼 좀 더 선명한 메시지를 발산하는 그런 정치인이냐에 대한 판단은 또 별개라고 생각을 합니다. 선거는 여론조사와 다르기 때문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는 건데 그런 차원에서 보면 오세훈 시장이 아직 명시적으로 출마 의사를 밝힐 단계가 아니어서 아직 그 말씀을 안 하시는 걸로 보는데 만약에 조기 대선이 가시화됐을 경우에 어떤 선명한 메시지를 들고 보수 가치를 지키면서 확장성을 이룰 수 있느냐 이 부분을 봐야 합니다. 물론 오 시장 앞에는 또 그럼 서울시장을 중도 사퇴해야 되는 문제가 있어요. 두 번째 중도 사퇴가 되는 겁니다. 그러면 오 시장 입장에서는 후임을 또 국민의힘이 가져갈 수 있는 상황을 만들어 놓고 나와야 한다는 부담이 있고 두 번째 중도 사퇴라는 또 비난도 있을 수 있고 이런 정치적인 것 또 명태균 이슈와 뭐 정말로 관련이 없느냐 이걸 또 해명해야 되는 이슈가 있고 그렇게 또 녹록치 않은 상황이라고 보이네요. 뭐 저희도 이번 선거에서 이준석 개혁신당 의원의 그 행보도 의미가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이분이 뭐 어느 정도 득표를 할지 모르겠지만 기본적으로 보수의 지지층이 이준석 후보에게 표를 아마 줄 가능성이 있고 국민의힘 후보 입장에서는 어떻게든 단일화를 하려는 욕구가 되게 강할 텐데 제가 봤을 때 이준석 의원이 뭐 오세훈 후보만 단일화하고 뭐 김문수는 안 하고 이러지는 또 않을 것 같아요. 개인적인 친분하고 정치적인 판단은 되게 다를 거라서 그래서 뭐 그런 가능성 때문에 오세훈 후보의 당의 의원들이나 지지자들이 표를 몰아줄 것 같다는 생각은 안 들고요. 그리고 말씀하신 대로 이 오세훈 후보가 최근에 오세훈 후보는 아직 아니죠. 오세훈 시장이 2021년 4.7 재보궐선거하고 2022년 6월 1일 지방선거에서 당선이 됐는데 그게 오세훈 후보의 개인기냐 아니면 당시 국민의힘이 전반적으로 지지율이 높을 때 그 지지율을 그냥 가져가서 당선이 된 거냐 이건 한번 봐야 될 거라서요. 정말 그렇게 파괴력이 있는 후보냐 그런 스타일의 후보는 아니라서 네 저희도 그냥 지켜보고 있습니다.